여러분들이 어마어미의 굉장히 어려운 부분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어마어미 부분을 진도를 잘 나가지 못한 반들이 많아서 선생님이 어마어미에 관련된 수업을 찍기로 했어요. 자, 지금부터 한번 수업을 진행해 볼게요. 자, 어마어미는 우리 단어 끝에 사용되는, 그래서 단어를 끝낼 수 있는 그런 말을 어말어미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말어미. 자, 그래서 어말어미는 문장을 종결하지 못해도 단어만 끝낼 수 있으면 그건 어말어미라고 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모든 용언들은 이 어말어미가 존재를 해야 문장 속에 사용될 수 있어요. 동사든 형용사든. 그래서 단어의 끝에 사용되는 것을 어말어미라고 해요. 자, 이런 어말어미는 다시 문장 종결의 유무에 따라서 문장을 끝낼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문장을 끝낼 수 있다면 종결어미, 문장을 끝낼 수 없다면 비종결어미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종결어미와 비종결어미로 한번 나눠봤어요. 그래서 문장 종결을 한다라는 것, 문장을 마침표로 끝낼 수 있다라는 그런 것들을 종결어미라고 하고, 문장을 종결하지 못하는데 어말어미로 쓰이는 것들을 우리는 비종결어미라고 해서 나중에 뭐 연결어미, 전성어미로 나눌 거예요. 이렇게 연결어미와 전성어미로. 자, 여러분들 작년에 선생님하고 굉장히 많이 했었어. 종결어미 같은 경우에는 이 종결어미라고 하는 것은 일단 문장을 종결해주는 역할을 해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역할은 문장의 종류를 결정해. 그래서 평서문을 만들 수도 있고, 자, 뭐뭐 합니다, 뭐뭐 씁니다 해서 평서문을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의문문을 만들 수도 있어. 그 다음에 뭐뭐 하는구나, 뭐 예쁘구나, 아름답구나 이렇게 해서 감탄문도 만들 수가 있고, 자, 명령형 종결어미 아라 또는 어라를 써서 뭐 명령문을 만들 수도 있어. 그 다음에 우리 같이 하자, 같이 하세 이런 식으로 해서 청유문을 만들 수도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평서형 종결어미, 의문형 종결어미, 감탄형 종결어미, 뭐 명령형 종결어미, 청유형 종결어미라고 불러요. 자, 또 한 가지 선생님 작년에 말해줬던 게 있는데, 상대높임의 등분을 결정한다라는 거. 상대높임의 등분. 자, 우리 상대높임이라는 게 뭐예요? 다른 사람의 상대방한테 높임을 하는 거죠, 그렇죠? 상대방을 높여주는 거. 격식체와 비격식체가 있는데 하십시오체, 하오체, 하계체, 헤라체, 그 다음에 비격식체에 해체, 해요체가 있는 거 알고 있을까요? 자, 그랬을 때 씁니다, 비읍니다를 쓰면 하십시오가 되고, 오나 소라고 하는 종결어미를 쓰면은 우리 하오체가 되고, 그 다음에 하계, 뭐뭐 하게, 뭐 자리에 앉게 이런 식으로 개를 쓰면은 하계체가 되고, 그냥 다 쓰면 헤라체가 되는 거 알고 있어요? 자, 조금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요거였죠. 그치? 해요체에서 우리 보면은 아어로 먹어 이렇게 끝날 수 있는데, 자, 먹어만으로도 문장이 끝날 수 있어. 그럼 이것도 종결어미야. 그러니까 이 자체가 종결어미인 거야. 근데 쌤이 그런 말 했던 거 기억나요? 종결어미 뒤에는 뭘 붙일 수 있다? 그러니까 어말어미 뒤에 뭐 붙일 수 있다? 보조사요를 붙일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먹어 하면 반말이잖아. 그래서 먹어요 이렇게 해서 보조사를 통해서 높임을 실현할 수 있다라는 거 했던 거. 그래서 이 아이요는 보조사요였다는 거. 그래서 먹어, 막아 이런 식으로 종결어미로 끝나고 나서 그 뒤에 보조사 요를 붙여가지고 높임의 의미를 더했다라고 했던 거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자, 뭐 배웠던 거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문장의 종결을 하지 못하는 비종결어미에는 연결어미와 그 다음에 전성어미가 있는데, 요거는 두 가지를 나눠서 수업을 할게. 그래서 일단 이번 시간까지는 이번 영상까지는 연결어미를 이야기하고 전성어미는 따로 영상을 찍어서 올리도록 할게요. 자, 연결어미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연결어미에는 대등적 연결어미와 종속적 일단 이것부터 말해야 되겠네. 연결어미는 문장을 연결하는 어미와 단어를 연결하는 연결어미가 있어요. 그래서 문장을 연결하는 연결어미에는 대등적 연결어미와 종속적 연결어미가 있는데, 자, 요거를 한번 볼게요. 자, 대등적 연결어미라고 하는 것은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을 연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사실 예시를 보면 조금 더 빨리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먼저 예시를 좀 볼게요.
자, 나는 짜장면을 먹고 너는 짬뽕을 먹는다 라고 하는 하나의 문장이 있어. 근데 이 하나의 문장은 알고 보면은 두 가지 문장이 포함되어 있어요. 자, 보면 A라고 하는 나는 짜장면을 먹는다 라는 문장과 자, B라고 하는 너는 짬뽕을 먹는다 라고 하는 문장이 두 개가 들어가 있다는 거 느껴져요?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A라는 문장과 B라고 하는 문장을 연결시켜주고 있는 아이를 한번 찾아보자는 거야. 누가 연결시켜주고 있지? 그치? 고라고 하는 아이를 적었더니 이 A라는 문장과 B라는 문장이 연결되었어. 자, 그럼 이 고라는 아이를 뭐라고 한다는 거야? 잘했어요. 연결어미라고 부른다는 거야. 자, 그런데 이 두 문장을 이 고가 어떻게 연결시켜주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연결시켜주냐면은 A라는 문장과 B라는 문장을 마치 대등한 관계로 연결시켜준다는 거야. 자,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은 이런 문장들을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두 문장의 A라는 문장과 B라는 문장의 관계가 대등하기 때문에 앞에 있는 A라는 문장과 뒤에 있는 B라는 문장의 위치를 바꾸더라도 의미 차이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볼까? 너는 짬뽕을 먹고 나는 짜장면을 먹는다 라는 문장과 나는 짜장면을 먹고 너는 짬뽕을 먹는다 라는 문장이 위치를 바꿨을 때 서로 의미 차이가 생겨요? 거의 생기지 않죠. 그쵸? 이랬을 때 A라는 문장과 B라는 문장이 서로 대등한 관계에 놓여 있다라는 거야. 의미적으로 치면은 나열했다고 볼 수 있어요. A의 상황과 그러니까 나의 상황과 B의 상황을 서로 그냥 나열을 한 거야. 자, 그러면 지금 이 고라고 하는 연결어미는 이 A라는 문장과 B라는 문장을 서로 대등한 관계로 연결시켜 준 거잖아. 그치?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은 대등적 연결어미라고 부르는 거야. 대등적으로 연결시켜 줬다라고 해서 대등적 연결어미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 요 문장을 한번 볼게요. 2번 문장. 아내는 일을 하지만 남편은 집에 있다 라고 하는 문장이 있어. 그럼 여기는 보면 아내는 일을 한다 라고 하는 문장과 남편은 집에 있다 라고 하는 문장이 겹쳐진 거, 이게 연결된 거 보여요? 그럼 이 연결시켜주고 있는 아이가 누구였냐는 거야. 자, 여기 있는 지만이 그런 연결을 시켜줬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 지만의 이름을 뭐라고 부른다? 연결어미라고 부른다는 거야. 연결어미. 자, 그런데 선생님, 이거는 서로 대등한 관계가 아니잖아요. 왜? 이렇게 물었더니 뭐라고 하냐면 아내는 일을 하고 남편은 집에 있는 것은 서로 대조적인 상황이잖아요. 맞아. 이들아, 이거 대조적인 상황 맞아. 대조적인 상황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A라고 하는 문장이 B라는 문장에 종속되어 있느냐? 자, 여기서 종속된다는 것은 뭔가 원인과 결과의 관계라거나 아니면 어떤 조건과 관계라거나 조건과 결과의 관계라거나 어떤 목적과 과정의 관계라거나 이런 어떤 일이 동시에 일어났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관계라거나 이런 관계에 놓이냐는 거지. 근데 그런 관계가 아니잖아. 그치? 자, 거기다 결정적으로 B라는 문장과 A라는 문장의 위치를 한번 바꿔볼게요. 남편은 집에 있지만 아내는 일을 한다 라고 해서 이렇게 위치를 바꾸더라도 이 문장의 의미가 달라지나요? 그렇지 않죠. 의미가 차이가 없죠. 아내는 일을 하고 남편은 일을 하는 거나 남편은 일을 하지만 아내는 일을 한다는 거나 이 순서를 바꾸더라도 전혀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A라는 문장과 B라는 문장의 관계는 어떻다는 거야? 서로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라는 거예요.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자, 그래서 그러면 이 지만이라고 하는 아이가 대조의 의미를 가지고 서로를 대등하게 이어줬다라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한다? 얘를 대등적 연결어미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대등적 연결어미. 할 줄 알겠나? 자, 한 개만 더 해볼게요. 네가 집에 가든지 철수가 집에 가든지 알아서 해라 라고 하는 문장에는 자, A, 네가 집에 가다 라고 하는 문장과 B, 철수가 집에 가다 라고 하는 문장 두 개가 들어있다라는 거야. 자, A를 선택하든 B를 선택하든 이라고 하는 선택의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자, 이랬을 때 이 A라는 문장과 B라는 문장은
어떤 관계로 이어졌지 않는 거야. 서로 어때? 같은 층이, 즉 대등적으로 이어졌다는 거야. 자, 봐봐. 순서 한번 바꿔볼게요. 철수가 집에 가든지 네가 집에 가든지 알아서 해라 라고 순서를 바꾸더라도 문제가 생기나요? 그렇지 않지. 그러니까 순서를 바꾸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가지 않다는 거는 이 두 문장이 선후 관계가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등적으로 이어져 있다라는 거지. 자, 그럼 이 두 문장을 대등하게 이어준 애가 누구야? 여기 있는 든지라는 거야. 든 예전에 쌤이 말해준 적 있어. 든과 던 설명하면서 이야기해준 게 던은 과거의 일을 말할 때 던이라는 말을 쓰고 우리 경상도 사람들 주의해야 된다고 했어. 든, 던 구분 발음상 구분이 잘 안 돼서 든이라는 말은 선택의 의미를 이야기할 때 든이라는 말을 쓰더라는 거야. 이게 그 든이야. 자, 그래서 든지라고 하는 이건 뭔데? 라고 했을 때 얘네들은 대등하게 이어주는 문장이라고 연결한다라고 해서 대등적 연결어미라고 부른다는 거야. 되겠나요? 대등적 연결어미.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그 두 문장의 관계가 A라는 문장과 B라는 문장 관계가 나열을 되거나 대조를 되거나 선택을 들 때 이럴 때 그런 의미 관계를 가질 때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라고 하고 그 문장들이 이어지는 이 어미를 대등적 연결 어미라고 해요. 선생님 그럼 나열의 어미는 뭔지 대조의 어미는 뭔지 이거 다 알아야 돼요?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아도 괜찮아. 그냥 이것들이 대등적으로 이어졌다라는 것 정도만 이해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되겠나요? 그래서 이런 문장들이 나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대조라는 의미를 가지고 선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정도는 한번 하면 알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대등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아두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장 연결. 이제 두 번째는 어떻게 연결하냐면은 종속적으로 연결을 한대. 종속적이라는 말이 굉장히 어렵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종속적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은 앞과 뒤의 절, 우리 절이라는 개념을 배우지 않았으니까 문장이라고 설명할게요. 문장. 앞 문장과 뒤 문장의 의미가 대등하지 못하고 앞에 있는 문장이 뒤에 있는 문장에 종속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문장이라는 거야. 그게 뭔데? 잘 느낌이 안 오는데? 자, 란다면 선생님 예시를 통해서 한번 설명해 줄게요. 자, 지금 보면은 1번 왕이 죽어서 왕비가 슬펐다라고 하는 하나의 문장이 있어. 근데 사실 이거 알고 보면은 두 개의 문장이 있다라는 걸 느껴질 수 있을 거예요. 자, 보면 왕이 죽었다라는 문장이 있나요? 왕이 죽었다. 왕이 죽다. 자, 두 번째 왕비가 슬프다라는 문장이 있나요? 두 가지의 문장이 있어. 근데 이 두 가지의 문장의 관계가 대등하지는 못해요. 앞에 나왔던 우리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의 경우와 느낌이 달라. 왜? 이거는 보면 왕이 죽었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러이러한 원인으로 왕비가 슬픈 거잖아. 그렇지 않아요? 이래서 B라고 하는 결과가 나타난 거 아니야? 그래서 A라는 문장이 B 안에 종속된다는 거야. 자, 한번 더 보자. 비가 오기 때문에 비가 와서 길이 젖은 거지. 그치? 이러이러한 원인으로 이러이러한 결과가 발생을 한 거잖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A라는 문장이 B라는 문장에 종속되어 있다라는 거야. 자, 이런 경우는 순서를 바꾸면 의미관계가 완전히 달라져 버려. 볼게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두 문장의 관계가 대등하지 않기 때문에 앞절과 뒷절의 위치를 바꾸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의미가 완전히 달라져 버린다고 했죠. 이런 관계인 거야. 이런 관계. 자, 한번 해볼게. 자, 위치를 한번 바꿔볼게요. 왕비가 슬퍼서 왕이 죽었다? 그건 아니잖아, 그치? 왕비가 슬퍼서 왕이 죽은 건 아니잖아. 그럼 어떤 이유의 원인과 결과의 선우가 바뀌어버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문장 자체가 서로 관계가 대등하다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원인과 결과 관계이기 때문에 종속적이라는 거야. 그럼 여튼 이렇든 저렇든 간에 A라는 문장과 B라는 문장을 연결시켜주고 있는 애가 누구예요? 여기에는 선생님 여기는 뭔가요? 자, 여기 분석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 만약 이거 형태소 분석하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야? O 플러스 아서 하겠지.
자, 이렇게 했을 때 너가 여기 있는 아서가 이 두 개의 문장을 이어주고 있는 거잖아. 자, 그러면 두 개의 문장을 이어주고 있으니까 얘네들 뭐라고 해야 돼? 그렇지, 연결어미. 연결어미라고 하는 거 맞아요? 자, 근데 어떻게 연결시켜주고 있다고? 두 문장의 관계를 종속적으로 연결시켜주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종속적 연결어미라고 한다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겠지. 종속적 연결어미. 자, 이 두 문장은 어떤 문장이다?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다 라는 거야. 두 문장이 관계가 마치 종속적으로 이어져 있다라는 거야.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보면은 강물이 오염된다라고 하는 문장과 B라고 하는 물고기가 죽는다라는 문장이 있어. 자, 두 가지 문장이 합쳐졌단 말이야. 그 문장을 이어준 애가 뭔데? 자, 친구들 각자 가끔씩 되면요 이렇게 하는 아이가 있는데 되면이 아니라 면이 이어지고 있는 거지. 오염되다라는 문장이니까. 그치? 자, 그럼 면이라고 하는 아이가 이어주고 있다라는 거야. 그럼 이 면이 뭔데? 연결어미겠지. 근데 어떻게 연결시켜주고 있느냐 봤더니 광물이 오염되면은 물고기가 죽는 거잖아. 그치? 봐봐. 순서 관계를 바꿔볼게. 물고기가 죽으면 광물이 오염된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의미가 달라지는 거죠. 그럼 뭐야? 광물이 오염된다는 조건 하에 물고기가 죽는 결과가 발생을 하는 거잖아. 그러니 이것 또한 A라는 문장과 B라는 문장이 서로 어떤 관계에 놓여 있다?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관계에 놓여 있다는 거야. 자, 그렇다면 이 연결어미의 이름은 뭘까라고 했을 때 어떻게 부른다? 종속적 연결의 관계를 만들어주는 어미라고 해서 종속적 연결어미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하나만 더 해볼까? 나는 책을 빌리려고. 나는 도서관에 갔다. 자, 두 문장 보여요? 자, 이런 경우에 보면은 지금 보면 이러한 목적 또는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도서관에 간 행위를 한 거 아니야. 이런 행위를 한 거잖아. 그치?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 두 문장의 관계가 대등하다고 할 수 있을까? 대등하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면 봐봐. 순서를 바꿔봐. 나는 도서관에 가려고 책을 빌렸다. 이건 완전히 의미가 다른 거잖아. 목적 자체가 다른 거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는 이런 관계를 뭐라고 한다? 종속적인 관계라고 한다는 거야. 그래서 얘를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라고 한다는 거지. 자, 이랬을 때 두 문장을 종속적으로 연결시켜준 애가 누구였어? 여기 있는 여고. 그럼 이 여고를 뭐라고 해야 될까? 여러분들 지금 다들 같이 말하고 있죠? 어떻게? 종속적 연결 어미라고 부른다는 거야. 됐나요? 자, 그래서 이런 종속적 연결어미들의 종류를 좀 보면은 뭐 원인을 말하는 아서어서 뭐뭐 했으니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으니 이번 시험을 잘 치겠다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거. 하였으니 뭐 이런 식의 문장이라면 여기 뭐 원인 될 수 있겠죠. 뭐뭐 한다면 뭐뭐 하거든 이렇게 될 거다. 뭐뭐 하려 뭐뭐 하러 이러예요. 뭐뭐 하러 뭐뭐 하려 아니면 뭐뭐 하는데 아니면 뭐뭐며 면서 아서서 고저 자. 그래서 선생님 이거 어떤 게 원인인지 어떤 게 조건인지 어떤 게 목적인지 배경인지 동시인지 이거 다 외워야 돼요? 아니 외울 필요 없어. 대신 이 문장들의 관계가 종속적인 관계에 놓여 있고 이 어미들이 종속적 연결 어미라는 것만 반드시 기억해주면 좋겠다는 거예요. 되겠어요? 자, 그것만 반드시 기억해주세요. 자, 우리가 지금 여기 보조적 연결 어미를 들어가야 하는데 이 보조적 연결 어미는 우리 보조 용언이라고 하는 부분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보조 용언을 설명하면서 같이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잠깐만 좀 언급하면은 이 보조적 연결어미라고 하는 것은 언제만 쓰이는 거냐면 반드시 본용언과 보조용언을
연결할 때, 이 둘을 연결할 때 쓰는 연결어미가 보조적 연결어미예요. 뭐가 있나요? 한다면 아어게지고가 있어 이렇게 말할 거야. 아어게지고. 요 네 가지를 좀 외워두세요. 아어게지고. 자, 이거는 보조적 연결어미는 보조 용언을 설명하면서 다시 설명하도록 할게요. 보조 용언 강의 하나 더 찍어줄 테니까 기다려주세요.